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12주차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정서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서지능, 정서노동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다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영학 원론 교재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에 있는 가치관과 행동, 지각과 태도, 또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강조되고 있는 회복 탄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인간의 정서가 행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서비스 산업에는 고객과 응대하는 노동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콜센터 상담원, 그다음 대형 슈퍼마켓의 캐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고객과 직접 응대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이 감정노동, 정서노동이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하는 노동을 육체노동, 머리를 사용해서 하는 걸 정신노동, 그다음 감정을 사용해서 하는 노동을 정서노동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산업의 고용 비율 중에서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고용 비율이 1985년을 기점으로 50%를 넘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된 영국이나 지금 선진국 경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에 이미 서비스 산업 고용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2004년에 들어와서 서비스 산업 고용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50%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친절이라든지 고객 만족을 대단히 강조한단 말이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알바 해보신 학생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알바하는 매장의 관리자나 사장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하라, 신속하게 서비스하라, 그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 고객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조직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죠? 자, 일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우울하고 울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시인데 손님 흔히 1% 정도도 안 되는 우리가 더러운 고객, 가게에서 쓰는 말로 진상 고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더러운 고객들에게도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겠죠. 발로 한 대 차고 싶은 고객인데도 그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업의 조직의 매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런 그 서비스 산업에서의 그 노동 양상들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서비스 산업에서도 고소득 전문직 영역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단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는 거죠.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는 반면에 판매직이라든지 요식업, 숙박 요식업 같은 이런 영역에서는 단순 노무직이면서 여성들이 대다수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래 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청소라든지 파출부 같은 직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종에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96.7% 이상이 여성이다 하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이 여성이다. 68.7%가 여성이다 하는 이런 조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직종들을 살펴보면 간호사, 보육교사, 상담원, 스튜디스 등 이 보살핌이나 공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되는 직업에서는 이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그 여성들은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 아마 요즘 금융 콜센터나 이런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그 기차를 타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자, 감정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 폭행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멘트를 들으셨을 텐데, 이 콜센터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 여러분 콜센터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구누구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이런 멘트들이 나오죠.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콜센터 노동자들 이 대표적인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 하는 것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 루 등이 조사한 미국 소매 체인점의 직원 211명을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이 부정적 정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는 훨씬 더 가식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또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직무 긴장이 정대하고 직무 만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은 여러분 IQ 들어보셨죠? IQ,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과 대비되어서 이 정서지능,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며 정서를 활용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이런 능력들이 정서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인데요. 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진실된 내면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고려대학 연구팀인 김성은 박사와 문영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도의 연구입니다. 직장인 341명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리더의 정서지능이 부하의 정서적 몰입을 증대시키고 조직 시민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직 시민 행동이란 조직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동료를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이 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스포츠맨십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행동들을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건전한 시민들은 쓰레기나 휴지 이런 걸 함부로 버리지 않고 남이 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질서와 교통 법규를 지키는 거죠. 그죠? 이 건전한 시민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직이나 동료, 부하나 상사를 위해서 뭔가를 베푸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조직 시민 행동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서진흥과 정서노동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그 195페이지를 보시면 가치관과 행동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인간 행동의 기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경영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의 행동은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가치관과 행동, 정서와 행동 같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가치관, 가치체계라는 말이 교재 표 9-11에 나와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이 철학적인 개념인데요. 가치, 이 좋다라는 성질을 얘기해요. 좋다. 자, 김철수라는 우리 학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철수 군은 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 원두 커피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홍길동 군은 어떻습니까? 믹스 커피를 좋아한다. 자, 그러면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 김철수 군하고 믹스 커피를 좋아하는 홍길동 군,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김철수 군은 원두 커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믹스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의 커피의 이 신맛, 삽살한 맛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김철수 군은 원두 커피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죠. 거기 가치를 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대학생이 돈이 없기 때문에 맥주나 양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학생이고 막걸리를 좋아하고 술을 안 먹는 학생은 착한 학생인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개인의 선호일 뿐이다. 선호. 그죠? 좋아하는 정도다. 자, 가치에 따라서 개인이 갖게 되는 신념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라 한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치관. 그죠?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자, 여러분 집에 제사를 지내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낼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제사를 지낸다. 서양이나 뭐 중국 같은 데는 이 유교적인 습속들이 없어서 이 중국에서는 이런 전통이 단절되어서 이제 조상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이런 그 풍속이 없어진 지가 오래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가치관 아닙니까? 가치관. 네? 조상을 존중한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서양의 종교, 기독교와 이 천주교들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조상의 제사를 안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런 그 내용들을 그 교인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또 제사를 지내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물론 뭐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만, 자, 이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단 말이죠.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합편성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미스터 트롯을 해서 신청곡을 불러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돌 그룹이나 보이 그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트로트 가수를 좋아한다. 이게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니죠. 이 선호의 문제다, 개인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가치관이다. 가치관, 그죠? 가치관이다. 자, 또 그 개인은 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가치관에 따라서 가치 체계가 형성되는데 자, 여러분 대가족제도, 핵가족제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이 다 3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대가족 제도, 그죠? 대가족 제도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노인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어릴 때 요즘 이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어른들이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드신 다음에 그 손아래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 이런 것들 예절, 그래서 밥상머리 예절이다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핵가족이 살면 부부라든지 이런 자녀보다도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외식을 하게 될 때, 자, 누가 아버지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치 체계라는 게 알 수 있겠죠. 또 여러분 결혼하면 명절 때 어떻습니까? 와이프가 친정집으로 먼저 갈 것인가, 남편의 시댁으로 먼저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그죠? 부부간에 대단히 큰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요소들 중에 하나이겠죠. 이런 가치 체계가 또 우리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정교육, 부모와 만나서 이 부모, 그다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선생님, 그리고 문화나 대중매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개인이 가치관을 지니고 있듯이 조직도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자, 보험회사라든지 세일즈 같은 이런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적에 따라서 보상받는 전형적인 성과급이죠. 성과급. 자, 여러분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연봉을 받죠. 연봉 받는다, 그죠? 유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같은 이런 프로 야구 선수들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구단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죠. 배구의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완전한 성과급이죠. 내가 팀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이 성과급이다. 자, 그 반면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 아직도 연공급, 영어로는 시니어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급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자, 신입사원에 비해서 회사에 10년, 20년 근무한 직원들이 기여하는 정도 크다 말이에요. 크다. 그런데 아마 신입사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부장님, 아니면 상무님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우리한테 뭘 시키기만 하고, 식사 때만 되면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하면서 월급은 우리보다 많이 받고 또 기여하는 건 없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불만을 신입사원들 가질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년 호봉을 선급해서
급여를 올려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직도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개인 간의 갈등,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일어나고 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 남녀 고용평등법, 그 다음에 이게 차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유리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장에서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여성들이 승진이나 이런 데 차별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과거에 관행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만, 자, 그래서 세대들 간에도 남성과 여성들 간에도 이 가치관들이 이제 변하고 있다, 그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아기를 갖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 인생을, 그죠? 인생을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갈등을 느끼겠죠. 느낀다, 그죠? 자,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의 구성원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고 단기적인 보상을 선호한다. 즉각적인 보상. 여러분 모르는 것도 인터넷에 찾으면 즉각 나오죠. 즉각이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기말고사 볼 때 저도 지금 완전히 오픈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있는 책 다 갖고 와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답안을 적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내겠다. 네? 창조적으로, 그죠? 뭐 요즘 지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태연하게 뭐 컨닝 이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컨닝, 그죠? 자기 생각을 온갖 정보 자료를 찾아서 자기 생각을 적으면 되는데 뭘 컨닝할 필요가 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이 가치관도 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이나 다른 이 인도나 이 유럽인들에 비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범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현실주의, 반지성주의, 순응주의, 인격 경시하고 인명 경시하고 인정에 편중됐던 뭐 이런 가치관이 있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 그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노동을 천시하고 산업공상, 그 다음에 이기주의, 정실주의, 자기위주, 근시안적인 시야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에 장수기업이 많이 없는 이유도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를 많이 겪었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한국 전쟁, 그죠? 뭐 임진왜란 같은 이런 것도 있었을 뿐더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변화 때문에 이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해서 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저렇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학 원론 12주차 1강에서는 정서노동과 정서진흥, 가치관과 행동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강에서는 지각과 태도, 회복 탄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 원론 12주차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